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근세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이성계에서 1910년까지를 한조선으로 표현을 하자. 그 이유는 대한의 한을 붙여서 한조선으로 명명을 하고,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대한암흑기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하므로 구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현재 근세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지금 이미 전전조 역사이기 때문에 근세라고 말할 수, 근세는 지금 쓸 수가 그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왜냐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을 단군 때서 쓰기 시작해서 기비와 기준 때에 이제 조선을 썼고, 위만 때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고, 그 이성계 때 이제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해서 여러 번 쓰므로 해서 이제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천년이 흘러가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해준다면은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일본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려면 대한암흑기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국호를 대한으로 붙인 것은 고종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을 붙인 것은 기준에 사만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이라고 지금 삼국지나 후한서는 한이라고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진국이라는 표현도, 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제국 때 우리가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이 아니고 분명히 국호는 대한이고 제국은 정체입니다. 고종실록에도 보면 그 당시 동의신문에도 그렇고 국호는 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는 제국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한에 한을 붙여서 조선을 나타낼 때 한조선, 그러면은 1392년을 하면서 1910년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조선과 구별이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종 때 국호는 대한인데 대한제국으로 가르치고 있고, 분명히 고종 때 그 실록에 보면은 11년 7월 19일 무신일에 황태자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줬다. 대전 8일이니까 지금 사마출판사, 지학사, 교학사, 천정교사 다 그렇게 대한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 국호는 대한이고 정체는 제국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실록과 독립신문에서 국호는 대한이고 정체는 입헌 군주국, 즉 제국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국명이다. 실록에도 분명히 국호는 대한이지 대한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은 정체니까.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불러달라고 대한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리아라는 말을 그냥 써도 그냥 단 한 번도 광복 이후에 국호를 선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고종 때 이제 대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사마르 땅인데 국호를 천명하냐 나라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는 이제 자꾸 사만을
사만에서 따온 걸로 들었는데 조선 팔도에는 사만이 없었습니다.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최초의 말을 빌려서 사만을 얘기하고부터 이 땅에 사만이 있는 것이지 사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이게 최치원의 말인데 이련이 이걸 인용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삼국에 대한 마한 변한 진안이고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안은 신라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에 강병평화는 나무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으라했다. 그래서 장국과의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은 어디에 있었느냐? 5월과 유연제로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 조선팔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련이 요 기록을 이 사만이 삼국이 되는 걸 가지고 인용했는데 그 이에 고구려 백제가 나무로 북의 유연제노를 담으랬다는 것을 감춘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래서 고종 때 사만의 한을 빌려서 대한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를 모르는 그러니까 심진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지금 분명히 국호가 대한입니다. 대한민국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전에서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대한이 국호고 민국이라는 말이 민이 주체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국호도 모르고 정체도 지금 모르고요. 우리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 이제 버마를 우리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 버마는 없습니다. 미얀마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대한이라는 국호를 해외에 얼마나 홍보를 안 했어요. 제가 외교부하고 행안부에다 물어봤는데 우리 광복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해외에 국호에 대한 걸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분명히 새로운 나라를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요? 자기 나라 국호를 홍보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를 아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에요. 따이안. 그 외에는 우리가 1392년에 죽은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도 그냥 예스맨이 됐습니다. 선거의 이름은 분명히 구분하듯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대한이 국호이고 민국은 정체다. 근데 대한이라고 발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이 대한 발음하는데 코리아로 안 나옵니다. 대한은 대한일 뿐입니다. 이게 홍보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 일본인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개업파들이 일본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의 역사보다 400년 늦게 출발하는 그런 교육이요. 그게 기준의 사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만이 있는 지역을 찾지 않고 이 유연제는 5월에서 찾아야 할 그 한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어도 잘못 사용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죠. 그 지금 조선인 국호를 분명히 받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권을 말하자면 탈취하고 조선과 환영이라는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명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거 쓰면 좋겠습니까? 이게 주체성이 있는 국호가 아니죠. 근데 명나라에서는 동해 국호에 담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장난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하남성 서화에 살다가 몽성에 묻혀 있습니다. 조선 팔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이후에 기자를 조선 팔도로 옮기는 그런 역할에서 동인을 밀어내기, 역사를 밀어내기. 유엔전 5월에 있는 고구려 백제를 밀어내고 사만을 밀어내고 한사군을 밀어내고 기자조선을 밀어내고 이 밀어내는 과정에 그냥 우리가 당합니다. 여기 지금 임회상의 중국민족사의 진이전에 동의가 말하자면 지금 유엔전 5월 지역에 있었는데 한나라 이후에는 그 동의가 조선이나 만주나 일본 열도로 이렇게 확장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만약에 그 후대에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가 살던 땅은 기자가 살던 땅이고 고구려 백제가 유엔전 5월에 있는 것은 5월에 있는 것이지 그 역사를 조선 팔도에다 맞추는 그런 잘못된 역사의식에 우리를 말하자면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조선을 1392년부터 이후에 쓰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태조 1년 8월 10일에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일으켜서 기자가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련의 삼국유사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삼국사에서는 분명히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이 그 역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왜? 유엔전 5월에 있다는 것을 잘라버리고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역사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을 잘못 전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단군 이전이 역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자는요 여기서 살다가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자가 이쪽에 유엔전 5월 지역에 있다는 기록을 했어도 이 조선 팔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역사를 이리 밀어내도 그저 그냥 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지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낭랑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이련이 이 낭랑의 역사를 지우고 낭랑국에다가 기자, 위만, 사만, 한사고를 그냥 덮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전과 삼국사의 권 46을 벗어나는 사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만은 지금 와인이 양자가 이남에 있었고 사만이 있었고 위만조선이 있고 고구려가 있고 이쪽에는 지금 낭랑국입니다. 낭랑국.
최씨의 양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동의정과 삼국사를 말하자면 갖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조선 파트에 맞게끔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연구가 없는 거죠. 지금 일제시민지나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이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주체가 우리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광복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쓰면서 일제시민지 이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 암흑기 또는 순환기, 광복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체되는 용어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광복과 독립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광복은 유구한 역사를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고, 독립운동사라는 말보다는 광복운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일 투쟁이죠. 우리는 지금 독립절이라 안 하고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 회복했으니까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라는 명칭으로 지금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역사를 모르고 용어를 쓸 줄 모르는 그런 나약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우리가 빨리 고구리를 계승하는 그런 용어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장년리 이정가야. 근데 이거를 절대로 이 자체로 가지고 풀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예는 조선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고구려하고 고구려에서 신라가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뜻이. 그런데 우리는 이 명나라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으면서 스스로 고리 이전의 아시아 역사, 아시아를 통치하던 그런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자립, 자양 다 버렸습니다. 그냥 조선 팔도만 우리 역사고 거기다 고리 이전 역사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이전부터 시작된 이 땅의 지식인들입니다. 이제는 구리와 고조선 이전의 구리와 그리고 고구리의 국호를 국호로 개헌을 하여 자주 자립 자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발음은 구리나 고리나 어느 것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서양어로는 구리와 고리로 발음이 나오는 걸로 제정을 하고, 서걸로는 이 고자를 쓸 때 고자를 쓴다고 하면은 동떨열을 써서 고리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 구자를 쓰고 빛날 써서 구리라고 써도 되고, 그건 우리가 규정하기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중요한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바른 국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용어를 분명히 역사성 있고 명분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